지금부터 여러분을 조금은 낯선 세계로 안내할 겁니다. 그곳엔 평범한 취미 모임이라는 얼굴 아래 속으로는 감정의 파도가 숨어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 못할 설렘이, 자신조차 놓치고 있었던 욕망이 작은 계기로 깨어나기 시작하죠. 저는 이 감정의 풍경을, 중년 여성의 내면을 오래 들여다본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중생활의 장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바뀌고 있는 관계의 방식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 감정의 본능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조용히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남편 몰래 요가 간다더니 설레는 이중생활의 진짜 장소. 요즘 따라 자꾸 요가를 간다고 하더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서울에 사는 53세 박 씨는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낯선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지난번처럼요. 문자는 요가 원장도 동호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요가장이 아니라 주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실내 골프장. 그녀는 요가복이 아닌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죠. 실내 골프장은 이제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평일 오전 시간대 남편이 출근하고 자녀가 학교에 간 뒤 여유 있는 50대 주부들과 사업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남성들이 모이는 이곳은 이중생활을 시작하기 딱 좋은 장소가 되곤 합니다. 레슨을 가장한 자연스러운 스킨십, 스윙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다가오는 손길,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실내 공간에서 이어지는 은근한 농담들. 이들은 배우자를 두고 있음에도 그 공간 안에선 서로를 남녀로 대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되지만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감정은 예상보다 쉽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골프 치러 간다는 말 뒤엔 그 사람 또 나오나? 하는 설렘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요가 간다더니 골프 레슨 받고, 골프 간다더니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중생활이란 게 거창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한 곳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취미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기대하며 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런 관계는 늘 작은 설렘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2. 그곳에선 대화 한마디에 옷깃이 스칩니다. 아슬아슬한 감정놀이.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죠? 대구에서 혼자 지내는 58세 이 씨는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마음이 들뜹니다. 처음엔 지인의 권유로 나간 와인 모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죠. 한 병의 와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이성과의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짧고 은밀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긴 설명도 사소한 근황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눈빛 하나, 말끝의 숨소리 하나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중년이 되고 나면 마음을 설레게 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저 대화만 나누러 간 자리에서 서로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스치고 우연을 가장한 몸짓이 의도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린 아직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관계의 선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선 위를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특히나 남녀가 10일로 만나는 소규모 모임에서는 첫 만남부터 미묘한 감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음식이 아닌 분위기, 대화가 아닌 눈빛. 그곳에서 중요했던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옷깃이 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허기가 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단지 친절한 인사 한마디도 오해로 혹은 설렘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감정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잠깐이라도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 감정은 이미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누군가와의 대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은 적 있으신가요? 분류는 때로 육체보다 감정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우연한 대화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납니다. 3. 소개팅보다 더 은밀한 만남. 50대 여자가 빠진 그 모임의 정체. 이건 소개팅이 아니에요. 누굴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때문에 자꾸 가게 돼요. 경기도에 사는 50대 초반 주부 정 씨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북토크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한 카페에서 몇 명의 남녀가 둘러앉아 서로를 탐색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책은 도구일 뿐 진짜 관심은 책 너머에 있는 사람이었죠. 소개팅은 너무 노골적이라 싫고 동호회는 관심사로만 엮이기엔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이 감성 모임은 그야말로 숨 쉴 틈을 주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특히 50대 여성들에게 이곳은 가정의 틀 안에선 감출 수밖에 없던 자기 감정과 욕망을 조금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죠. 모임에서는 누구도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긴장된 몸짓, 때로는 책 속 문장을 빌린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신호처럼 다가갑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나와 닮았어요라는 말 뒤엔 당신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뜻이 숨어 있곤 하죠. 무엇보다 이 모임의 핵심은 아무도 당신을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업도 결혼 여부도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의 대화, 지금 이 순간의 기류에만 집중할 뿐이죠.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하고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심심한데 그 모임에서 어떤 남자와 10분만 얘기해도 하루 종일 설레요. 그 감정이 쟤는 아니지만 오래 두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나를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자꾸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감정을 숨기고 계신가요? 그 모임은 감정의 마찰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4. 여자들이 먼저 다가간다. 요즘 불륜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예전엔 늘 남자가 먼저 다가왔죠. 근데 요즘은 내가 먼저 눈빛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시험해보는 일종의 감정 신호였습니다. 한때는 불륜이란 단어가 대개 남성의 외도로 시작되는 이야기로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죠.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남자에게 기대하지 말자는 인식과 함께 감정을 먼저 탐색하고 표현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습니다. 기혼자인데도 여전히 설레고 싶다는 욕구,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바람이 어떤 경계도 무너뜨릴 만큼 강하게 작용하죠. 이 흐름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한때는 선택을 받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은 누구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어떤 관계를 허락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어느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눈빛이 먼저 오고 메시지가 먼저 오고 그럼 나도 그냥 따라가게 돼요. 감정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단 한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웃음, 한 번의 시선 교환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시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과연 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자유일까요? 불륜의 공식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유혹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솔직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겉은 취미 속은 로맨스 위장된 모임의 실체.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엔 사진보다 그 사람 얼굴이 더 눈에 들어와요. 부산에 사는 60세 김 씨는 최근 중년 감성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카메라를 배우고 싶어서였지만 모임을 거듭할수록 중심은 점점 흐려졌죠. 출산은 핑계고 결국엔 사진보다 감정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임은 중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와인, 산책, 글쓰기, 여행. 겉보기엔 평범한 취미 모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감정과 이성이 얽힌 작은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죠.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모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형식은 느슨하고 만남은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짝지어지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디까지가 우정이고 어디부터가 로맨스인지. 그 선은 그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지 않기에 더 끌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랑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사람하고는 매일 무슨 말을 그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이미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애정과 관심이 낯선 이성과의 취미라는 이름 아래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는 이걸 불륜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감정적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모임들이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점점 더 기다려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된다면 그건 이미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겉은 취미였지만 속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랑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 조건은 안 물어요.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감정이 먼저인 관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직업도 나이도 결혼했는지도. 근데 이상하게 끌렸어요. 56세 여성 최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가명, 사진도 흐릿한 상태였지만 밤늦게 나눈 감정적인 메시지 교환은 어느새 관계라는 이름을 달고 깊어졌죠. 중요했던 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조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맞았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했죠. 요즘 중년층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정 중심의 만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는 상대의 배경을 확인하지 않고 재산도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감정의 파장만으로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이걸 위험한 관계라고 경고하지만 이 관계의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조건 따지고 있으면 마음이 움직일 틈이 없어요. 사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목마른 건 조건이 아니라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책임이나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좋으면 표현하고 싫으면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뜨겁고 더 아슬아슬하죠. 최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과 1시간 대화하면 하루 종일 웃게 돼요. 남편과는 그런 대화가 10년째 없었거든요. 이 말 속엔 사랑받고 싶은 본능과 이해받고 싶은 외로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좋아해 본 적 최근에 있으신가요? 요즘의 중년 여성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감정 하나로 오늘도 누군가는 또 다른 만남을 시작합니다. 7. 남편이 모르는 사이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한테 문자 하나 받고 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났어요.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최근 한 남성과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고 그 대화는 단지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지만 그녀의 감정은 그날 이후 자꾸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전히 평소처럼 밥 먹고 말하고 잠을 잡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균열의 시작은 무심함과 지루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도 관심도 작은 스킨십도 사라진 지 오래. 더 이상 여자로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공백을 파고드는 건 바로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남편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가 원했던 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눈을 바라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음악 모임에서 한 남성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를 여자로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틈새로 스며들며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아내 혹은 당신 자신은 지금 어떤 감정의 갈림길에 서 있나요? 남편이 모르는 사이 아내의 감정은 그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8.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싶은 본능. 그냥 외로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니 그냥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7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무뎌진 일상에 갇혀 있었지만 최근 우연히 받은 낯선 이성의 관심에 깊은 혼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었죠. 많은 이들이 중년 여성을 엄마, 아내, 주부로만 봅니다. 그녀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하고 눈을 맞추고 웃고 싶어하며 자신의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도 사랑받고 싶은 본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 본능은 친절한 말 한마디,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따뜻한 시간, 나를 향한 작은 관심 하나에 쉽게 피어납니다. 중년 여성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는 단순히 외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어서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일깨워주는 상대가 배우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될 때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들어 자꾸 누군가의 시선이 기다려지진 않으셨나요? 문득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상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감정놀이나 외로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불륜일까요? 회복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정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스스로의 감정에 눈을 떴고 누군가는 상처의 무게에 흔들렸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들은 단순히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 이면엔 어떤 욕망과 공허가 있는지 조심스레 들여다본 기록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마음을 다독이고 계신가요? 다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친구이자 적이 될 수 있기에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에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한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아야 하고 우리 안의 상처는 외면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마음속 소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